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 리딩 컴프레hension을 담당하고 있는 케일리 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헷갈렸던 문제들을 같이 함께 다뤄보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원하는 목표 점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 단계 높이는 강의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조금 어려웠어요. 왜 어떤 부분이 어려웠냐라고 하면 어휘력, 그러니까 영어를 정말 잘하려면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토익도 그 외 다른 시험들도 잘하려면 어휘력이 기초 체력으로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어휘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조금 힘들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요. 향후에도 또 이전에 올랐던 거와 앞으로 올라올 강의들을 여러분들의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서 더 많은 자료들과 강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지금부터 높여보도록 합시다. 파트 5가 중상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을 보러 갈 때 LC 시험이 좀 더 어렵다면 RC 시험이 좀 더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오늘은 이제 파트 5, 6에서 원래는 파트 5, 6는 전략 파트라고 해서 빠른 속도로 그냥 아는 만큼 정답을 그냥 끝내버리자. 이게 우리의 전략이어야 되는데 이 파트 5, 6에서 조금 렉이 걸릴 정도로 이 단어가 저 단어가 갈팡질팡한데 라는 느낌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랑 여러분들께서는 뭘 할 거냐, 이 어휘적인 포인트, 왜 이건 안 되는지, 그럼 얘는 누구랑 함께 써야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Opera House has 빈칸이 보이고 나서 Parking Facilities가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맥이 보니까 Please use nearby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가까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 시설들이,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한정적이고 몇 개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limiting이라고 써야 될까, limited라고 써야 될까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명사를 중심으로 앞에가 ing인지 또는 pp인지 둘 중에 정답을 찾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뭐 한 명사, 뭐뭐 된 명사. 그러면 뭐뭐 하는이면 ing 쓰면 되고 뭐뭐 되는이면 pp를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뭐뭐 한 명사, 뭐뭐 된 명사라고 해석하면 되게 틀리기 쉬워요. 왜냐면 한국식 표현에서는 수동을 능동으로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비싼데요. 좀 할인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가게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격 다 할인한 금액이에요 라고요. 뭐라고요? 이 가격 다 할인한 금액이에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장님이 할인을 한 거고 금액은 할인이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뭐 한 명사, 뭐뭐 된 명사 이러면 잘 틀리기 쉬워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자라고 하냐면 명사를 중심으로 명사가 뭐뭐 하는이면 ing, 어떻게 되는이면 pp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명사가 뭐뭐 하는이면 ing, 되는이면 pp 이렇게 잡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Parking facilities 그러니까 뭐가요? 주차 시설들이 무엇인가를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정이 된, 그러니까 몇 개 자리가 없는 이란 맥락에 바로 limited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럼 여러분 limited라고 하면 한정된, 그러니까 제한된 이란 표현인데 limited가 그러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limited options라고 써있죠? 그럼 얘는 한정된 선택사항,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은 게 아니라 몇 개 안 되는 이란 느낌으로 limited options라고 쓸 수 있고요. 여러분 limited warranty라고 하면 한정된 보증서예요. 이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1년 동안은 1년 동안은 AS를 무조건 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서는 AS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건 그러니까 제한된 어느 정도로만 국한된 이란 보증이라고 하니까 limited warranty라고 쓸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limited가 한정된이라는 표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뭐도 가능하냐면 제한된. 그래서 limited area 하면 이쪽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라는 표현 써서요. 이 area
구역이, 장소가 한정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니라 될 수 없게,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서 limited area.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요, 잘 나오는 아이들, 자주 쓰는 표현들을 여러 번 읽어두시는 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문법적으로 지금은 대입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봤을 땐 명사가 뭐뭐 하느닌가 되느닌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분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잘 나오는 아이들이 아주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limited facilities 또는 뭐 limited seats라고 하면 좌석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예약하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수강 신청을 미리미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무제한으로 다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아니라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좌석이거든요. limited seats 이렇게 함께 쓴다라는 표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작은 별로 어렵지 않은 그냥 간단하고 편안한 문제였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admitted 하고 address를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addressed라는 거와 admitted, 그럼 이 문제가 뭐였는지 얘기해 보고요. 우리 해커스 교재에서도 볼 수 있는 문장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거예요. 자, 보시죠. Visitors must obtain a pass. 그러면 방문객들은 must obtain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pass. 출입증을 나타내죠. 그럼 출입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to be 어떻게 하기 위해서냐면 convention hall에 어떻게 되기 위해서 to be admitted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admit이라는 것 자체가 허용하다라는 맥락, 허가하다라는 맥락 있잖아요. 허락하다, 허가하다. 그럼 여러분 이 convention hall에 허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출입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admit이라는 느낌이 이제 어떤 느낌으로 드는 거냐면 제가 이 단어 중에 admission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자, admit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admission. 그러면 여러분 허가하다, 허락하다니까 뭐 허가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 대학교에서 입학처를 뭐라고 부르냐면 admissions 또는 admission offic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다 지원을 하면 얘를 이 학생을 받아줄까 말까 이렇게 학교에 올지 말지를 허가할 수 있는 그 학교 기관이 그 부서가 admission office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여러분 admit이란 건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한 허가를 해주는 느낌이 바로 admission이 돼요. 그러면 얘가 함께 잘 쓰는 표현이 무엇일까라고 보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 박물관에 가면 무료 박물관도 있지만 입장료를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거를 admission fee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admission fee라고 하면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받을 수 있는 요금이니까 admission fee라고 해서요. 컨벤션 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거니까 정답이 A, admitted가 됐죠. 또 요거 좀 볼게요. 이 두 번째 가져온 이 문장은 우리 해커스 책에 있는 문장을 제가 가져왔어요. 보시면 participants will be admitted. 그러면 참가자들은 허가를, 그러니까 허락을 받을 건데요. In the order they arrive. 그럼 어떤 식으로요? 그 안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participants will be admitted 하면 참가자들은 입장이 될 건데요. 어떻게 해요? 도착한 순서대로 입장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자, 어떻게 해요? 컨벤션 홀에 입장되기 위해서는 pass, 출입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address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주소, address 맞잖아요. 그럼 이 address라는 게 동사로 쓰이면 어떻게 쓰일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명사로 address가 주소라는 걸 아니까 주소를 쓰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address가 함께 쓰이는 표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ddress의 용례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address는 첫 번째는 address가 주소를 쓰다라는 맥락인데, 그러니까 얘는 보통 수동의 형태로 잘 보여서 여러분 명사로 직독직해 볼게요. 명사로 주소가 쓰여지게 되는 거니까 그쪽으로 보내다, 그쪽으로 보내지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this complaint, 이거는 단수 취급돼야 돼요. 자, 가요. This complaint, 이 불만사항은 should be addressed to the manager. 그러면 이 불만사항, 접수된 불만사항은 should be addressed to 누구에게요? 매니저에게 보내줘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address가 첫 번째는 어디로 보내다, 보내지다라는 맥락으로 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좀 토익에서는 잘 보이는 패턴인 건데요. address the issue. 그럼 여러분 그 문제의 주소를 줘버린다라는 느낌이니까 그 문제를 좀 다루고 해결하고 얘네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언급해서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맥락이 address the issue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해결하다, 다루다라는 맥락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럼 얘는 토익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는 건 아닌데요. 호칭을 부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How can I address you 하면 어떻게 호칭을 부를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 제 이름이 케일리 설인데요. 제 이름이 어려우면 그냥 편안하게 불러요. 그래서 많은 이제 수강생들이 뭐 캐쌤, 뭐 설쌤 뭐 이렇게 많이 부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편안하게 케일리 설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다면 편하게 불러도 돼요 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반별 게시판에 언니라고 기재를 썼어요. 아, 언니 괜찮습니다. 근데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거보다는 뭐 케일리 쌤이 낫지 않을까요? How can I address you? 어떻게 호칭을 부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언급하고 얘기하려고 내가 말하는 내용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느낌이니까 호칭을 부르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케이스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address를 잘 정리해 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one하고 the other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건데요. 여러분 one, another, other, the other, others 이런 부분이 나오면 많이 부족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긴장부터 합니다. 정답을 맞추면 아싸 가오리 이고요. 틀리면 막 되게 슬퍼하진 않아. 아, 이 문제는 틀릴 것 같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해당되는 부분은 대명사 파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먼저 연결해 볼게요.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I bought two shirts. 자, 몇 개 샀다고요? two.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to가 됩니다. 두 개를 샀다라는 걸 땅 찍어주면 고민할 거 없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토익이라는 건 기출의 재반복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어려운 게 계속 발전해서 더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토익은 항상 나올 만한 아이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를 파악하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향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토익은 무조건 다 끝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I bought two shirts. 두 개의 셔츠를 샀는데요. One is black. 하나는 black이고요. 어쩌고는 white이랍니다.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the each라는 표현은 없고요. 각각의 few라는 건 여러분 few는 어떤 맥락으로 써야 되냐면 a few라고 하면 조금 있는 이라는 거고 few라고 하면 거의 없는 이라는 느낌인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나왔다라고 하면 무슨 동사랑 써야 되냐면 복수 동사랑 짝을 이뤄요. 그 얘기는 is가 보였기 때문에 일단 아니라는 건 그냥 알고 시작한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요. 바로 other이 정답이 됐습니다. 잘 맞추셨나요? 근데 자 이제부터 고민할 필요 없이 나왔다면 바로 정답이야 라는 걸 연결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one이라는 건 하나를 나타내요. 맞죠? 그런데 the other이라는 건 두 개를 나타낼 때 다시 두 개라는 걸 땅 적어줬을 때 정해줬을 때 하나는 one 다른 하나는 the other이에요. 다시 여러분 앞에 보세요. 두 개야. 두 개 중에 하나는 one. 딱 하나 남았다 the other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셔츠를 샀다 몇 개라고? two.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는 one. 딱 하나 남으면 the other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문제는 one is black. The other is white이라고 해서 그냥 보기를 보기 전부터 two라는 걸 보는 순간 one, the other를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가시는 겁니다. 조금 헷갈리죠? 자세하게 전달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the other이라고 하면 여기에 더를 붙여가지고요. 이 the other이라고 하면 얘는 대명사로 다른 하나라는 뜻이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딱 하나 남은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the other은 다른 하나라는 뜻이 있는데 중요한 건 딱 하나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하나를 지칭할 때 the othe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the other은 형용사로 다른이란 뜻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the other을 형용사로 다른이란 뜻을 쓸 땐 이때는 그 어떤 명사도 다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수도 복수도 불가산 명사도 다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가끔씩 너무나도 헷갈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 the other은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품사가 두 개라서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대명사가 뭐야? 대명사라는 건요. 명사를 대신 쓴다라는 게 대명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명사를 대신 쓰는 게 대명사니까 대명사는 그 뒤에 절대로 명사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대명사는 명사 대신 쓰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대명사로 쓰였으니까 그 뒤에 절대 명사 없는 거 맞죠? 그런데 형용사라는 건 뭡니까? 라면 형용한다는 거니까 덧붙여주고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는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그 뒤에 명사가 꼭 보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 the other이 나오면 이게 대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the other 뒤에 명사가 나오면 형용사, the other만 보인다, 그 뒤에 명사 없다, 대명사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데 자 다시 갑니다.
두 개라는 걸 찍어주고 있다. two라는 게 보이면 하나는 one, 다른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 좀 더 확실하게 잡아볼까라는 컨셉으로 제가 좀 더 헷갈리는 부분 하나를 한 포인트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other, another.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제 문제를 봤듯이 other인데 어떤 other이냐면 the other 이렇게 잡을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the other가 another를 지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the other가 another를 정리할 건데 얘네들을 공부할 때는 어떤 게 핵심이냐면 숫자랑 품사에 집중하세요라고 합니다. 숫자랑 품사에 집중하세요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부터 숫자와 품사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둘만 있을 때 몇 개라고요? 두 개라는 걸 딱 찍어주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 요때 고민할 필요 없어. 두 개라는 것만 딱 얘기해주면요. 무조건 one the other이다 라고요. 그럼 보실게요. 둘만 있을 때 하나는 one, 다른 하나는 the other. 그럼 우리가 the other이 대명사로 다른 하나의 뜻이 있을 땐 딱 하나 남았다. 마지막 하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문 다시 볼까요? Ted bought two shirts. 아, 테드도 된장남이에요. 두 개 샀어요. Ted bought two shirts. 테드는 두 개의 셔츠를 샀는데 one is black, the other is white. 맞죠? 그래서 두 개라는 걸 딱 찍어주면 하나는 one, 다른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예를 들 테니까 one, the other로 쓰는 케이스들을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좋아하는 그 옷가게에 가가지고 옷이 마음에 드는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이곳에 입어봐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피팅룸은 하나씩만 들고 갈 수 있대요. 자, 첫 번째 옷을 입어봤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고른 다른 거 주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그땐 give me the other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죠? 몇 개라고? two라고 했으니까요. 고객님 사이즈가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몇 개라고? two. 그러면 두 개밖에 없는데요. one is small, the other is large. 그러면 하나는 small, 다른 하나는 large. 이렇게 두 개를 표현해주면 one the other이다 라고요. 오늘 부산으로 가는 열차가 두 대인데요. 몇 대라고? 두 개죠. 그러면 one is at 10 o'clock, the other is at 5 o'clock. 그래서 두 개라는 걸 찍어주면 고민할 필요 없이 one the other이더라. 그럼 오늘 같은 문제는 바로 보는 순간 two라는 게 두 개의 영수증을 출력했는데요. 그럼 two, 그러면 one the other 이렇게만 포인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잘 됐는데요. 갑자기 힘들어졌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셋 이상일 때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셋 이상일 때 하나는 one, 다른 하나는 another, 또 다른 하나가 the other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전 다른 하나가 the other이었는데 another도 다른 하나네. 너무 헷갈려. 여러분 이건 헷갈리는 게 아니라 자 방금 전 제가 the other은 딱 하나 남은 걸 the other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another도 대명사로 다른 하나의 뜻을 갖고 있을 땐 그땐 여러 개 중, 그러니까 딱 하나만 남은 게 아니라 여러 개 중 하나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나타낼 때 another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두 개요. 두 개 중에 하나는 one. 딱 하나 남으면 the other이었죠? 그럼 세 개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세 개 중에 하나는 one, 두 개 중에 아무거나를 지칭할 땐 another. 이제 딱 하나 남았으니까 the other이 됐어요. 자, 다시 다섯 개를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다섯 개 중에 하나는 one. 그럼 여러분 네 개 중에 아무거나는 another, another, another. 그런데 이제 딱 하나 남으면 the other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딱 하나 남으면 the other이니까 여러 개 중에 아무거는 another이다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가장 토익에서 잘 보이는 예문으로 가져왔어요. 보시죠. One brand always compete with another 라고요. 그러면 하나의 브랜드는 항상 다른 하나와 경쟁한다 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김밥 천국이랑 명품백 샤넬이랑 맨날 싸우진 않아요. 그치? 큰일 났습니다. 오늘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200주를 팔았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명품백 가방이 막 걱정하고 막 비상대책 회의를 열진 않아요. 그러면 많고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의 브랜드는 그 많고 많은 전 세계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와 경쟁을 한다.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회사가 하나씩은 있겠구나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 이 자리에 another를 쓰는 이유는 전 세계에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와 경쟁한다.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나타낼 땐 another를 표현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만 있을 때 하나는 one, 다른 하나는 the other. another은 여러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지칭할 때 사용하더라 라고요. 자, 하나만 추가로 얘기하자면 another은 대명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용사로 쓸 때는 뜻이 다른인데요. 형용사라면 누가? 네, 수식을 받는 명사가 꼭 있어야겠죠. 그래서 형용사가 다른이란 뜻을 쓸 땐 그 뒤에는 단수명사,
단수 명사가 꼭 붙는다라고 생각하셔서요. 여러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좀 캡처하셔서 필요한 자료들 여러 번 한두 번으로는 안 돼요. 여러 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일단 단어부터 끊고 시작할 거예요. 뭐가 있냐? travel budget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travel, 여행, budget, 예산, 여행, 예산, 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출장 경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